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3학년 1학기 두 번째 대단원 첫 번째 소설 노새 두 마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45페이지 45쪽 아문단부터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단 부분이고요. 소설에서 발단 부분에서는 뭐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냐면 등장인물과 배경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인물과 배경이 어떠한 인물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발단 부분을 읽어야 합니다. 아문단 갑니다. 무엇보다도 노새를 보고 좋아하는 것은 새동네 아이들이었다. 노새만 지나가면 지금까지 하던 공착이나 배드민턴을 멈추고, 자, 공착이나 배드민턴을 한다 그랬는데 새동네 아이들은 구동네 아이들보다 생활 수준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야, 노새다. 한 아이가 외치면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외쳤다. 그래 노새다. 야, 이게 노새구나. 그래 임마, 넌 몰랐니? 듣기는 했는데 보기는 처음이야. 야, 귀 한번 대빵 크다. 힘도 세니? 그럼 저것 봐. 저렇게 연탄을 많이 싣고 가지 않니? 아이들이 이러면 나는 나의 시커먼 몰골도 생각하지 않고 어깨가 으쓱해졌다. 노새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46쪽 넘어가 볼까요? 그런데 아버지도 그런 심정이었나 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도 그런 심정일까? 마음이었을까? 이런 때는 그럴 만한 대목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랴 하면서 고삐를 잡아 끌었다. 나는 사실 새동네 아이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왜? 왜 그러죠? 새동네 아이들이 구동네 아이들이랑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들끼리만 어울리니까. 저희들끼리만 어울리니까 그렇죠. 저희들끼리만 어울리니까 써보세요. 밑줄 쳐볼까요? 밑줄은 기억 밑줄 치시고요. 저희들끼리만 어울리니까. 저희들끼리만 어울리니까 나는 새동네 아이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걔네들은 집안에서 무엇 하는지 도무지 밖에 나오는 일도 드물었는데 나온다 해도 저희들끼리만 어울리지 우리 구동네 아이들을 붙여주지 않았다. 처음부터 우리가 걔네들더러 끼워달라고 한 일은 없었으니까 붙여주고 안 붙여주고 할 것은 없었는데 보면 알지. 돌아가는 꼴이 그런 처지가 못 되었다. 우리 구동네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을 빼놓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희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걸핏하면 싸움질이요. 걸핏하면 욕질이었다. 말썽은 어찌도 잘 부리는지 아이들 싸움이 커진 어른 싸움도 끊일 날이 없었다. 그러니까 구동네 아이들의 성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구동네 아이들의 성격은 어떻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거칠다. 성격이 어떻다라는 거지? 거칠다라는 거예요. 거친 성격. 그러자니 구동네 아이들은 자연히 새동네 골목까지 진출했다. 같은 골목이라도 새동네는 조금 널찍한 데다가 사람들의 왕래도 그리 많지 않아서 놀기에 좋았다. 그렇다고 새동네 아이들이 텃세를 부리지도 않았다. 그들은 저희끼리 놀다가도 우리들이 내려가면 하나둘씩 슬며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아이들이었으면 나는 평소에 대면하게 대했는데 이들이 우리 노새를 보고 놀라거나 칭찬할 때만은 어쩐지 그들이 좋았다. 왜? 노새를 대하는 태도가 구동네 아이들에 비해 새동네 아이들을 훨씬 더 친근감 있게 대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사실 그 사람이 밉지 않아요. 좋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걸 근데 그 사람이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괜히 미워져, 그죠? 그 차이인 거예요, 사실. 거기 비해서 우리 동네 아이들은 노새만 보면 엉덩이를 툭 치거나 꼬챙이 같은 걸로 귀찮게 건드리고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면서 콧잔등을 한 대씩 쥐어받고 하기가 일쑤였다. 평소에 말수가 적고 화내는 일이 드문 아버지도 이런 때는 눈에 불을 켜고 개구쟁이들을 내몰았다. 이 때깔놈의 새끼들, 노새가 밥 달라든 옷 달라든 왜 지랄들이야? 지금 보니까 아버지가 사용하는 말이 어때요? 아버지가 사용하는 말 거칠죠. 지금 이제 비속어 막 사용하고 있죠. 비속어를 사용한다.
아버지의 삶이 어떻다? 하층민.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형광펜 다 샀죠? 형광펜 사서 이제 표시하면서 해야 돼요. 알았죠? 뭐 준비하십시오.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아버지는 평소에 뭐라 그랬어? 평소에 말수가 적고 화내는 일이 드물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아버지가 유독 노쇠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는 화를 낸다 그랬지. 그건 또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 노쇠를 소중히 생각한다. 노쇠를 아낀다는 거죠. 노쇠를 아낀다. 노쇠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아버지. 노쇠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우리 집에 노쇠가 들어온 것은 2년 전이었다. 그 전까지는 말을 부렸는데 누군가가 노쇠야 바꾸지 않겠느냐고 제의해 왔다. 싫으면 웃돈을 조금 얹어주고라도 바꾸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한 3년 가까이 그 말을 부려온 아버지는 막상 놓기가 싫은 모양이었으나 그 말이 눈이 자주 짓무르고 뒷다리 복사뼈 근처에 늘 상처가 가시지 않는 등 잔병치레가 잦은 터라 두 번째 말을 걸어왔을 때 그러자고 응낙해버렸다.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래도 말이 낫지 그까진 노쇠가 무슨 힘을 쓰겠느냐고 바꾸지 말자고 했으나 노쇠를 한번 보고 온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길로 노쇠와 말을 맞바꾸었다. 아닌 게 아니라 노쇠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지금 노쇠 힘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보기에도 비리비리한 게 약하게만 보였다. 할머니나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것 보라고 이게 어떻게 그 무거운 연탄찜을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지금 자문단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문단에서는 노쇠가 우리 집에 오게 된 배경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게 된 배경. 아 잠깐만요. 46쪽이에요. 발단 부분에 소주제를 한번 우리가 채워봐야 되겠네요. 누구라면요. 새동네가 생기면서 일어난 뭐죠? 변화죠, 변화. 새동네가 생기면서 일어난 변화. 다음 적어봅시다. 일어난 변화죠. 변화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구동네와 새동네 사람들. 자, 어떻게 이게 어떻게 무거운 그 연탄을 나르겠느냐고 빈정댔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가타부타 말이 없이 노쇠를 우리로 끌고 가 우선 솔질부터 시작했다. 말이 우리지 그것은 방가 바로 있다 있는 처마를 조금 더 달아낸 곳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말 오줌 냄새가 똥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다. 그만큼 이 하층민의 삶이 어떻다라는 거야. 처절했다라는 거지, 그죠? 하층민의 삶이 굉장히 나빴다, 삶이, 그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말해주는 거죠. 어려운 경제 상황. 나는 우리 집은 뭐야? 그래서 하층민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뿐 아니라 그 우리의 바로 옆방이 내가 할머니나 큰형이 함께 자는 방이었으므로 나는 잠결에도 노새가 앉았다 일어나는 소리, 희싱거리는 소리, 방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어쨌거나 이 노새가 들어오면서 그 뒤치다거리는 주로 내가 맡게 되었다. 큰형도 덜어 돌봐주기는 했으나 큰형마저 군에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나에게 전적으로 그 일이 맡겨졌다. 고등학교를 나온 작은 형이 있기는 해도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화에 아랑곳 없이 늘 밖으로만 싸다니기만 하고 집에 있을 때도 기타를 들고 골방에 처박히기가 일쑤였다. 가엾게도 노새는 원래 회색빛이었는데도 우리 집에 온 뒤로는 차츰 연탄때가 묻어 검정빛으로 변해갔다. 검정빛으로 변해갔다. 엉덩이께는 물론 갈기도 까맣게 연탄가루가 앉아있었다. 내가 깜냥으로는 지성스럽게 나의 능력으로는 지성스럽게 털어주고 하는데도 연탄때는 속살까지 틀어박히는지 닦아줄 때만 조금 희끗하다가 한바탕 배달을 갔다 오면 도로 그 모양이었다. 하지만 노새도 내 그런
정성을 짐작을 하는지 멍청이 서 있다가도 내가 가까이 오면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어 아는 체를 냈다. 그랬는데 그 노새가 오늘은 우리 집에 없다. 갑자기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노새가 우리 집에 어떻게 왔고 내가 어떻게 돌봐줬는데 그 노새가 지금 어떻다라는 거죠? 우리 집에 없다.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 어떻게 읽어야 돼? 이 노새가 왜 없어졌지? 이게 궁금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도 뭡니까? 노새가 없어지게 된 이유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알았죠? 바로 갑니다. 참다. 노새가 갑자기 달아난 건 어저께 일이었다. 아버지는 연탄을 실은 뒤 노새의 고삐를 잡고 나는 그냥 뒤따르고 있어. 노새가 이제 이거 과거 회상이죠? 과거 회상. 노새가 없어진 일인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연탄을 실은 뒤 노새의 고삐를 잡고 나는 그냥 뒤따르고 있었다. 내가 뒤따르는 것은 아버지의 큰 도움이 못되고 할 일 없이 따라다니기만 할 뿐이었다. 얕은막한 언덕길을 오를 때 마차의 뒤를 밀기도 했으나 그것은 그냥 신용일 뿐 내 어린 힘으로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다. 아버지는 이따금 따라다니지 말고 집에 와서 공부하라고 했지만 내가 공부를 다 했어야 하면 더 이상 그 이상 말리지는 않았다. 그러니 연탄을 싣거나 부릴 때 내가 거두려고 나서 아버지는 한사코 그걸 말렸다. 미추쳐져 있는 니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뭡니까? 아들이 이런 일 하는 거 좋아해 싫어해? 그래, 그러니까 뭡니까? 아들에 대한 사랑이지. 아들에 대한 사랑. 아들은 연탄을 뭐하게? 나의 옷이 더러워질까봐 아버지가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으므로 나는 그러면 더 좋지 않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망아지 모양 마차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바로 어저께도 그랬다. 새 동네의 두 집에서 200장씩 갖다 달라고 해서 아버지는 연탄 400장을 싣고 새 동네로 들어가는 그 가파른 골목길을 들어서고 있었다. 얘기의 앞뒤가 조금 바뀌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연탄 가게 주인이 아니고 큰 길가에 있는 연탄 공장에서 배달일만 맡고 있다. 그러므로 연탄 공장 배달 주임이 어느 동네 어느 집 몇 장을 배달해 주라고 하면 그만한 양의 탄을 실어다 주고 거기에 따르는 9점만 받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랑스러운 일은 아버지는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도 척척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척척 찾아낸다는 것이다. 연탄 공장 사람들의 설명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알만하오 한마디면 그만이었다. 열이면 열 거의 틀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집찾기 능력이 어떻다는 거야?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나는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버지의 집 찾는 능력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열이면 열 거의 틀린 일이 없었다. 오죽하면 공장 사람들도 마차 영감은 집 찾는데 귀신이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집 찾는데 귀신이라는 건 뭐예요? 집 찾는데 귀신이란 말은 아버지의 집을 잘 찾는 능력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을 칭찬하는 거죠. 하면서 혀를 내두를까? 그들도 아버지에게 실려 보내면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다. 어저께도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댁에 갖다 주라는 말을 듣자 두 번 다시 물어보지 않고 짐을 싣고 나선 것이다. 그 가파른 골목길 어귀에 이르자 아버지는 미리서 노새 고삐를 낚아잡고 한다름에 올라갈 차비를 하였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다른 때 같으면 400장 정도 싣고는 힘 안 들이고 올라설 수 있는 고개인데도 이날따라 오름길 중턱에서 턱 걸리고 말았다. 턱 걸리고 말았다. 이게 뭡니까? 불행한 사건을 암시하는 거죠. 이거 복선이에요. 앞으로 벌어질 불행한 상황을 암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는 눈치더니 고삐를 거머쥐고 힘껏 당겼다. 이마에 힘줄이 굵게 돋았다.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얼른 달라붙어 죽어라고 빌었다. 그러나 길바닥에는 살얼음이 한 겹 살짝 깔려 있어서 마차를 미는 내 발도 줄줄 미끄러져 나가기만 했다. 노새는 앞발 뒷발을 딱딱 소리를 낼 만큼 힘껏 땅을 밀어냈으나 마차는 그때와 살얼음 위에 노새 발자국만 하얗게 긁힐 뿐 조금도 올라가지 않았다. 지금 살얼음이라 그랬죠? 계절적 배경은 언제입니까? 겨울. 계절적 배경 겨울.
배열적 배경이에요. 아직은 아래쪽으로 밀려내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버티고 선 것만도 다행이었다. 사람들 몇 명이 지나갔으나 모두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달라붙지 않았다. 왜? 그렇지, 옷이 더러워질까봐. 옷이 더러워질까봐. 자, 사람들은 얼핏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났다가도 상대가 연탄 마차인 것을 알고는 감히 손을 못 내밀었다. 손을 내밀지 못했다. 도대체 어디다 손을 댄단 말인가? 제대로 하자면 손만 아니라 배도 착 붙이고 밀어야 할 판인데 그랬다가 옷이 모두 망치지 않겠는가? 옷을 망치면서까지 친절을 베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나는 믿어오고 있다. 그런 시간에도 마차는 자꾸 밀려 내려오고 있었다. 돌을 개려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그 많은 돌이 얼른 눈에 띄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나까지 손을 놓으면 와르르 밀려 내려올 것 같아서 손을 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사정없이 노새에게 매질을 해댔다. 이리야, 우라질 놈의 노새. 이리야.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사정없이 노새를 매질한 이유는 연탄이 쏟아질까봐. 그리고 마차가 밀려서 연탄이 쏟아져서 연탄이 깨지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마음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연탄을 쏟을까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정없이 노새에게 매질을 했다. 노새는 눈을 뒤집어 까다시피 하면서 바득바득 악을 써댔으나 판은 이미 그른 판이었다. 마차가 뒤로 이제 계속해서 밀려가고 있다 이 소리죠. 그때였다. 노새가 발에서 잠깐 힘을 빼는가 싶더니 마차가 아래쪽으로 와르르 흘러내렸다. 뒤미쳐 노새가 고꾸라지고 연탄 더미가 대그르르 무너졌다. 아버지는 밀려 내려가는 마차를 따라 몇 발짝 뒷걸음질을 치다가 홀랑 물구나무 서는 꼴로 나자빠졌다. 나는 얼른 한 옆으로 비껴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고 말았다. 허우적거리며 마차에 질질 끌려가던 노새가 마차가 내박쳐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뭐하는 거야?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기 시작한 것이다. 자, 노새가 도망간 거죠. 정확히 말하면 벌떡 일어섰다가 순간적으로 아버지와 내가 있는 쪽을 힐끔 보고는 이내 뛰어버린 것이다. 마차가 넘어지면서 무엇이 부러져 몸이 자유롭게 된 모양이었다. 자, 묶어두었던 것이 풀리게 되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내 노새. 아버지는 넘어진 채 그 경황에도 뛰어가는 노새를 쳐다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다. 아버지 얼굴이 새하얘진 건 그만큼 어땠다? 놀랐다. 당황했던 거죠. 아버지의 심리는 당황합니다. 그러나 그런 망설임도 그때뿐. 아버지는 힘들게 일어서자 딴 사람이 되어 빠른 걸음으로 노새를 뒤쫓았다. 왜? 지금 아버지는 아버지 몸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보다도 노새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만큼 노새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노새, 내 노새. 아버지는 크게 소리는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입안의 소리도 아닌 엉거주춤한 소리로 연방 내면서 노새가 달려간 곳을 뛰어갔다. 나도 얼른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노새는 10m쯤 앞에 뛰어가고 있었다. 뒤미쳐 앞쪽에서는 아각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어깨에 스케이트 주머니를 메고 오던 아이들 둘이 기겁해서 길 옆으로 비켜서고 뒤따라오던 여학생 한 명이 엄마 하면서 오던 길을 달려갔다. 손자를 업고 오던 할머니 한 분은 이런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 막 옆 골목을 빠져나오던 택시가 찍 하고 브레이크를 걸더니 덜렁 한바탕 춤을 추고 멎었다. 금세 이 집 저 집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골목은 어느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기 시작했다. 지금 이 부분 지금 이제 노새가 도망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죠? 노새가 도망치면서 지금 동네를 막 펴집은 거지, 그지?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택시 멎었다. 이 부분은 지금 노새로 인해서 발생한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왜 그래?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말이 도망갔나 봐. 말이 도망갔나 봐. 무슨 말이? 무슨 말이? 저기 뛰어가지 않아? 올라 그렇군. 말이 뛰어가는 거. 별꼴이야. 말 마차가 지금도 있었고. 지금 요 부분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은 지금 급박한 상황이야? 급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가 드러나요? 아버지는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급박하지 않아. 그냥 뭐 남의 일을 보듯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다른 사람 일에 무관심한 도시인의 모습을 비판하는 거예요. 도시인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인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인정이 없다라는 거. 그 새 동네 사람들은 언덕 위에 올라가다가 마차가 걸렸는데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잖아요. 왜? 옷이 더러워질까 봐. 옷이 더러워질까 봐 안 도와줬다. 내 말은 인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웅성거림 속을 아버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뜀박질 쳐갔다. 지금 소주제 봅시다. 연탄 배달하던 중에 노새가 가파른 어디서? 골목길에. 미끄러지면서 달아나고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내놓으세요. 말이 재밌네요. 내놓으라네, 그지? 내놓으세요. 그때 나는 아버지보다 몇 발짝 앞서 있었다. 아버지의 헉헉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노새는 우리보다 훨씬 빨랐다. 노새는 이미 큰 길로 나가고 있었다. 드디어 아버지는 큰 길 나와서 덜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노새는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노새보다 아버지의 일이 더 큰일일 것 같아서 뛰던 것을 멈추고 아버지의 손을 잡아 일으키려 했다. 한데 아버지는 쉽게 일어나지를 못했다. 자, 아버지는 큰 길로 나오자마자 몇 발짝 앞서 있었다. 여기 아버지의 일이 큰일 것 같아서 아버지가 큰 길을 나오자 덜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심리가 어떠냐? 여기 터석 주저앉을 때 심리가 어떤 심리죠? 절망의 심리, 절망. 아버지의 심리는 절망감입니다. 노새는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노새보다 아버지의 일이 더 큰일 것 같아서. 왜? 주저앉은 아버지가 다칠까봐 걱정이 돼서 이제 아버지를 일으키려는데 아버지가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데 아버지는 쉽게 일어나지를 못했다. 아버지의 눈은 더할 수 없는 실망과 깊은 낭패로 가득 차. 나는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슬며시 고개를 돌리다가 이내 축 처지고 말았다. 얼굴 근육이 실룩거리는 것이 옆 얼굴에도 보였다. 요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아버지의 슬픔. 아버지의 슬픔을 묘사하고 있죠. 아버지의 깊은 슬픔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불현듯 슬픔이 북받쳐 내 눈에도 쓴박거렸으나 나는 그것을 억지로 참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팔목을 이끌었다. 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노새를 차지하지요. 자,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위로하는 나죠. 그래도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네요. 착하네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부자 이런 모습을 구경거리가 되는 듯이 잠깐씩 쳐다보았다. 그래, 아버지는 힘없이 일어났으나 나는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아버지도 그런 눈치인 듯 나를 한번 덤덤히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앞장을 서기 시작했다. 두 사람 중 아무도 내박쳐진 마차며 연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 뒤처리도 큰일일 테니 말이다. 터덜터덜 걸어서 내거리까지 온 우리는 그때부터 정작 그때부터 막막함을 느꼈다.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둘이 같이 다닐 게 아니라 따로따로 헤어져서 찾아보도록 해요. 내가 이쪽 길로 갈 테니까 아버지 저쪽 길로 가세요. 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오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큰 길로 나와서 노새를 찾아다닌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내박쳐진 다 깨진 연탄, 그지? 마차도 깨졌죠.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노새를 찾으러 다니는 아버지와
나의 심리를 잘 생각해야 돼. 그게 문제로 많이 나와요. 알았죠? 아버지 심리는 더할 수 없는 절망감, 깊은 슬픔, 낭패감 이런 것들이고 나 역시도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슬픈 거야. 물론 노쇠를 잃어버려 슬픈 것도 있지만 깊은 슬픔과 절망감에 빠져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더 큰 슬픔을 느끼는 거죠. 거문당합니다. 아버지와 헤어진 나는 사뭇 뛰었다. 사람들은 거리에 가득 넘쳐 있었다. 크고 작은 자동차는 뿡빵거리면서 싱싱 달려가고 달려오고 하였다. 이런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 세상에 노새를 끌고 다닌 거예요. 그만큼 우리 집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아야 돼요. 5층 건물, 3층 건물이 즐비한 거리는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느냐고, 노새를 찾아 나선 길이냐고 묻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죠. 무관심. 이게 도시의 특징이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한 가득 차 있는 도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찾는 노새가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다 걱정 말라고 일러주지 않았다.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말이 그거죠. 나는 이 사람에게 툭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탁 부딪히며 사뭇 뛰었다. 그러나 뛰면서 둘레둘레 사방을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벌써 거리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미 앞 이마에 헤드라이트를 켠 자동차도 있었다. 나는 그런 자동차들이 막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였다. 왜 노새로 보였을까? 노새를 찾고 싶은 마음 때문에. 노새를 찾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파랑 노새, 빨간 노새, 까만 노새들이 마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닌가. 바람같이 달리는 놈, 슬슬 가는 놈, 엉금엉금 기는 놈, 갑자기 멈추는 놈, 막 가다가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막 가다가 획 돌아서는 놈, 그것은 가지가지였다. 그런데 우리 노새는 없었다. 두기가 쫑긋하고 눈이 멀뚱멀뚱 크고 코가 예쁘고 알맞게 살이 찐, 엉덩이에 까맣게 연탄가루가 묻어 반질반질하고 우리 사촌 이모 머리채처럼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우리 노새는 안 보인다. 지금 우리 노새를 뭐 하는 거죠? 노새의 외양을 묘사한 거죠. 노새의 외양 묘사. 어디까지 왔는지도 몰랐다. 차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배도 고프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면 나는 오늘 점심도 설친 채였다. 제대로 먹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들하고 한참 놀다가 집에서 점심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아버지의 일이 궁금하여 연탄 공장에 갔었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짐을 싣고 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노새를 찾아야 한다. 노새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내 걸음에 앞서 몇 번 고꾸라지기도 하였다. 이게 노새를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죠. 참 어리지만요, 굉장히 마음이 깊은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애 같았으면 그냥 집으로 갔었을 텐데. 더러운 어떤 신사 아저씨의 옆구리에 넘어지듯 부닥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아저씨는 이 녀석아 어쩌고 하면서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더러운 어떤 아주머니 치마꼬리를 밟기도 하는데 그럼 이 아주머니는 얘가 왜 이래? 눈을 어디 두고 다녀? 지금 뭐예요? 노새를 찾는 나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시인의 무관심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호통을 치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미안해요. 우리 노새를 찾느라고 그래요. 하고 뇌까렸으나 그것이 입 밖으로 말이 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입안이 메말라서 도무지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언뜻 내가 왜 이렇게 쏘다니고 있을까? 노새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방황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도 않았으나 그런 마음에 앞서 내 눈은 부산하게 거리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나는 그동안 우리 노새가 깊이 정이 들어 있었는지도 몰랐다. 자다가도 바로 옆 마구간에서 노새가 투레질하는 소리,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놓였고, 길에서 놀다가도 저만치서 아버지에게 끌려오는 노새가 보이면 후딱 달려가 그 시커먼 엉덩이를 한번 두들겨주기도 했다. 시커먼 엉덩이. 왜 시커먼 엉덩이죠? 연탄재가 묻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저도 나를 알아보는지 그 큰 눈 한번 크게 치솟다가 내리곤 했다. 아이들은 그런 나를 더욱 놀렸다. 비리비리 노새 새끼. 그러고 나더러는 까마귀 새끼라고 말이다. 왜 까마귀 새끼죠? 왜 까마귀죠? 까만색이죠. 지금 이 네모칸 치는 것들은 다 뭐 연탄과 관련된 거예요. 연탄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까마귀 새끼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까맣게 연탄 가루를 뒤집어 쓰고 다닌 데서 그 아들인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실 아버지는 노상 시커먼 몰골을 하고 다녔다. 이것도 다 시커먼 수밖에 없죠. 옷은 물론 국방색 신발 옷에 깜장 구두가 되어 있었다. 손 얼굴 할 것 없이 온몸이 검정투성이었다. 지금 아버지의 그 삶, 아버지의 삶이 연탄, 그리고 나의 삶이 연탄으로 다 뭐했다? 연결돼 있다 이 소리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어쩌다가 행하고 코를 풀며 콧물조차도 까맸다. 그런 가운데서 눈 하나만은 쾌하니 크게 빛났다.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까마귀라고 불러댔으나 차마 대놓고 그러지는 못하고 콧물조차도 까맸다 그랬잖아. 만만한 나를 보면 까마귀 새끼라고 놀려댔다. 하지만 저희들 아버지는 별개옷이었던가? 연길이 아버지는 조그만 기계와 연탄불을 피워가지고 다니면서 뻥소리와 함께 생쌀을 납작하게 눌러 튀겨내는 장사를 하고 있었고, 지금 뭐예요? 연길이는 아버지는 종다리 형님은 번데기 장수였다. 순철이네 아버지는 시장 경비원이었고 귀달래 아버지는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연길이더러는 뻥, 종다리더러는 뻔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으며 순철이 귀다리도 모두 하나씩 별명을 갖고 있었다.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지금 이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 지금 동네 아이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형편이죠. 우리 동네 아이들은 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하다. 넉넉지 못하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는 것을 이런 아버지들의 직업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까마귀 새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별로 억울할 것도 없었다. 내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도 넘어서였으나 아버지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 귀뜸으로 미리 사건을 알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얼른 뛰어나오며 허겁지겁 물었다. 찾았니?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 내가 혼자 들어서는 걸 보며 찾지 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머니는 다그쳐 물어댔다.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줄 생각도 않고 한숨만 내리시고 올려시고 하였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였다. 통행금지, 이거 뭡니까? 시대적 배경이죠. 1970년대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상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빈몸이었고 형편없이 힘이 빠져 있었다. 왜 노새를 찾지 못해서 아주 지금 굉장히 좌절한 마음이에요. 그때까지 식구들은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작은 형도 1인지라 기타도 치지 않고 죽은 듯이 방 안에만 처박혀 있었다. 아버지를 보고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할머니만이 말을 걸었다. 이제 오니? 네. 그뿐 아버지는 더는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어머니가 보아온 밥상을 한 옆으로 밀어놓고는 쓰러지듯 방 한가운데 들어눕고 말았다. 아버지는 지금 내일부터 당장 벌이를 나갈 수 없는 아픔보다도 길들여 키워온 노새가 귀여워서 저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버지는 원래가 마부였다. 아버지는 뭐예요? 원래가 마부였다라는 거죠. 마부. 이것도 시대적 배경이죠. 지금 요즘 마부가 흔치 않잖아요.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에서도 줄곧 말마차를 걸었다. 말마차. 어쩌다가 소달구지를 끄는 적도 있기는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도로 말마차로 바꾸곤 했다. 지금 네모칸 치는 것들은 다 1970년대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들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였으므로 서울에 올라와서는 내내 말마차 하나로 버텨 나왔었는데 어떻게 마음 먹었는지 노새로 바꾸고 만 것이다. 노새나 말이나 요즘 그놈의 3륜차 때문에 바퀴가 3개인 자동차,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드는 듯 하기도 했다.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오르고 웬만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골목 안 집까지도 드르륵 들이닥치니 아버지의 말마차가 위험을 느낀 집도 했고 사실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런 때도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 소리였다.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 지금 뭐예요? 이거는 지금 뭐야? 아버지가 3년차를 못 사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죠. 돈이 없어서잖아. 시대 변화에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아버지 못 따라가죠. 왜?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기가 죽어 안 죽어? 기죽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자존심에게 아버지의 자존심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하지만 그것에 기죽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자존심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것이었으나 난 아버지의 그 말 뒤에 숨은 오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왜? 내가 해온 일이 그만큼 어떻다? 자랑스럽다. 자부심이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 너무 고단해였을까? 이날 밤 나는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깊이 잠에 빠졌던 것 같다. 전개 2의 소주제 봅시다. 달아난 노새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찾지 못하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왔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배운 거는 뭡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 배운 부분은 노새가 우리 집에 오게 된 배경, 그리고 노새가 도망가게 된 사건, 그리고 노새가 도망가게 난 후에 나와 아버지가 한 행동들,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노새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사람들이 도와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도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이것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서 문제는 37번 문제까지 풀어오는 것이 숙제입니다. 53쪽 37번까지 문제를 풀어오신 게 숙제고요.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소년